어떻게 해서 해야 이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가? 네.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난다는 표현보다도 어떻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는가가 표현이 더 그러네. 적확하지 않을까. 완전히 벗어날 수도 없는 거니까. 인간의 구조 시스템 자체가 죽지 않는 이상은, 물론 이제 죽어서도 그런 케이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약간 이렇게 사이언티픽한 이야기지만은, 죽으면 그 순간에 머물러버리고. 저번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집착이나 욕망이 죽으면 다 해소되느냐? 결론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죽음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의식이 있을 때, 살았을 때 어떻게 자기에게 내재되어 있는 욕망과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져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죽어서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약간 들은 이야기인데, 강원도 철원인가 어딘가에서 이제 좀 약간 눈이 열린 사람이었나 봐요. 저녁에 저녁에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르르 하면서 돌격 앞으로 이 소리가 들렸대. 그래서 돌격 앞으로? 이게 뭐지? 딱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그러니까 이건 여담이니까 죽은 영가한테 계속 이거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럴 수가 계속 같은 걸 반복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어 6.25 때나 예를 들어서 맞아요. 포탄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에 죽어버리죠. 죽는지도 몰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불해되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 의식이 딱 거기서 고정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자기 필름은 딱 거기서 딱 끊겨버리기 때문에 마지막 필름 상태, 자기는 계속 돌격 앞으로만 하고 있는 그 상태와 연속돼 버린다. 이게 참 약간 전설의 고향이나 나올 법한 이야기고, 그리고 옛날에 또 약간 전설의 고향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전설의 고향 이야기 중에 깍지손이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 어떤 일본 놈이 어떤 처녀를 겁탈하려고 와요. 그러니까 처녀가 도망치다가 큰 고목나무에 이게 깍지를 끼고 이게 그렇죠. 그런 거 안 하려고 했는데 그 외놈이 팔을 잘라버려.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얘가 겁탈하고 그럼 이제 죽여버릴 거예요. 죽였는데 얘가 얼마나 한을 품었는가, 후생에까지 계속 나와가지고 걔를 이제 약간 괴롭히는 그 스토리예요. 그 전설의 고향이.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그래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스토리 중에 어떤 눈 맑은 사람이 한테 이제 팔이 없는 상태로 이거 귀신이 오니까 그 도인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왜 팔이 없냐? 그러니까 자기 너무 한이 많고 막 과거 스토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너는 이미 죽었지 않느냐? 죽었는데 그리고 과거세에 너무나 오래된 이야기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죽었는데 육체가 의미가 없는데 왜 너는 팔이 잘린 채로 있냐?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이 딱 깨달았나 봐요. 딱 깨달으니까 손이 딱 자라는 거, 이렇게. 순간에 깨달이. 물론 이 이야기 내가 좀 만들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에다가 제가 약간 각색한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 거죠. 인간의 집착이나 인간의 그 욕심, 또 집착이 아니어도 그게 이 전설의 고향에서 이야기해 주는 교훈은 죽는다고 그 집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살아있을 때 그 집착을 자연스럽게, 정말 자유스럽게, 집착에서 자유스러워진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제가 죽어본 적 없으니까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살아있을 때 나도 모르게 형성된 내 몸이라고 하는 이 소우주, 우주에 형성되어 있는 이 집착과 욕심과 욕망을
어떻게 해서 자유로워질까? 이게 이제 인류의 숙제다, 인류의 숙제. 그렇죠. 인류의 인류의 숙제가 숙제죠. 지금부터 해결이 될 겁니다. 아, 이게 다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전설의 고향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가 사실은 그냥 이야기로 들리지 않거든. 특히 우리처럼 이게 공부하는 이 선학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집착이나 어떤 그 의식의 단절, 이 이야기는 정말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번에 이제 저희가 이제 137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특히 700은 3주 안에 있죠. 하단전 여유주.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진기를 모아서 이렇게 에너지 센터 단전을 만드는 걸 시작하죠. 하단전 여유주 안에 이제 7개의 700이 있다. 700이 있는데 그 700 안에 우리 이야기가 인간의 마치 생존 본능과도 같은 하나의 빛이 하나씩 들어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근데 참 재밌게도 인간에게는 에너지 라인과 에너지 포인트가 있죠. 그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는 그러니까 경락과 경혈이라고 하는 거죠. 경락은 영어로 메리디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혈은 메리디안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리디안 채널과 메리디안 포인트가 있는데 인간은 재밌게도 이 700은 6 플러스 1의 구조라고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6 플러스 1의 구조가 돼 있고 이 6 플러스 1의 구조는 이 6은 목화토금수 상화 이런 6개 되죠. 그렇죠. 하나 더. 그 다음에 하나는 기경. 그죠. 기경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6개하고 하나니까 7개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재밌게도 이 하나의 100 그러면 목화토금수 상화 그리고 기경에 해당되는 그 100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00이 재밌게도 각각에 해당되는 경락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목에 해당하는 거는 목백 우리가 이제 그걸 줄여서 목백이라고 한다면은 목백, 화백, 토백, 금백, 수백, 상화백, 기경백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목백에 해당하는 그 경락은 간 단위니까 간경과 단경이 되겠죠. 그럼 좌우니까 좌우로 간경이 2개 연결되어 있고 좌우로 단경이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각각의 그 100 그럼 화백을 예를 든다면 화백은 심장과 소장이니까 당연히 좌우 심경에 2개, 좌우 소장경에 2개 이 4개의 경락이 화백과 묘한 에너지 상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좀 마지막에 이제 6 플러스 1이니까 마지막에 이제 기경도 마찬가지죠. 기경도 기경 8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8개네. 그거를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은 양교, 음교, 양요, 음요, 숙맥, 그다음에 임동맥, 대맥. 이게 이제 8개잖아요. 이 8개의 그 기경 8맥이 7번째. 그러니까 7번째에 그 100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었던 어떤 감정이든 욕망이든 오단이든 이 이야기 구조가 사실은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이게 그럼 이거를 풀 수 있는 열쇠는 사실은 이 경락이죠. 경락과 경혈이죠. 그래서 이 경락과 경혈을 어떻게 우리가 갈고 닦고 어떻게 우리가
밝은 에너지를 채워서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실정의가 되고 실정으로 일어나는 모든 파생되는 부욕과 오단과 그 모든 그 집착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겠냐. 이게 이제 우리 수련의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수련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자면 우리 수련의 구조는 맨 처음에 기경팔맥에 해당되는 인맥선상에 있는 성문이라는 혈자리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혈자리의 에너지 포인트를 잡아서 거기를 이제 진기를 형성하고 진기를 모아서 에너지 라인 단전을 만들고 이게 1단계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비어있는 그 에너지 센터에 더 에너지를 진기를 더 채워가지고 충만한 축기를 하고 그러니까 3단계부터 대맥, 기경팔맥이 돌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임동맥, 소유처 돌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신 추천 과정에서 나머지에 해당되는 경락, 모든 경락을 진기로 다 유통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게 이 중간 과정에 이게 에너지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하는 과정, 중간에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온양, 뭐 대주천, 뭐 법수련 단계, 그 모든 게 사실은 그 이야기죠. 그리고 기경팔맥까지 다 했어. 그런데 이 자체도 역시 또 조화성이 필요하고 안정이 더 필요하니까 체학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 안정성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련의 구조를 이제 이런 어려운 복잡한 이론적인 걸 몰라도 그 구조를 하나하나씩 그냥 이렇게 순서를 밟아서 당겨온다면은 결국은 인간에 해당되는 인간의 감정, 구욕, 그리고 오단, 그리고 집착, 그리고 이게 다 되고 난 다음에서야 비로소 이제 여유주의에 대한 공부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게 되면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칠선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뭐 구름이 건너면 가듯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이제 숨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사실은 이 경락이라 하는 게 이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 경락 안에는 경혈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락도 역시 무슨 다 특성이 있잖아요. 간경이든 심장경이든 뭐 방광경이든 소장경이든 뭐 다 특성이 있고 그 개성이 있는데 재밌게도 경혈이 있잖아요. 경혈 포인트. 마치 하나의 우주 공간과도 같은 그 경혈이 있거든. 그런데 그 경혈에 우리가 알기도 너무 어려운 정말로 복잡하다는 인연의 고리의 그 스토리. 그 모든 스토리가 이 경혈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경혈과 경락 안에 들어있지 않느냐. 전이체를 하면은 네. 아니면은 임동맥만 이제 하더라도 많은 저기가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냥 우리는 그냥 단편적으로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경락을 어차피 700과 경락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경락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락과 경혈에 이제 에너지를 채우고 발표하면 된다. 이게 아주 쉬운 하나의 결론인데, 근데 이 안에는 이 경혈과 경락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 안에는 무궁무진한 정보가 담겨 있다는 거죠. 수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쭉 채우면은 그냥 쑥 기본적으로 딱 들어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쉽지 않죠. 쉽지 않다는 거지.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여기 물 그릇이 있어. 그러면 이 그릇에 물만 채우면은 잘 들어가. 하지만은 이게 물만 채운다고 해서 이게 다 안 채워진다는 거죠. 왜 안 채워질까요? 이 안에 있는 기존의 인과를 다 해결해야 돼요. 이게 참 그 인과가
되려고 하는데 안 돼서 반탄작용으로 나오는 하나의 현상. 그 현상을 명현이라고 해요. 하기도 하죠. 예.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마음 공부도 많이 하고. 왜냐면은 그 가운데 사실은 700과 7정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적인 게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또 700은 또 3분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가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감정이든 인간의 의식이든 뭐 욕망이든 그 여타의 그 모든 거를 풀 수 있는 실마리는 사실 경락과 경혈에 있다고 합니다. 경락과 경혈을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이걸 다스려 나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이 인과를 노력을 통해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기 성패는 좌우된다고 합니다. 치게 되면은 참 좋겠는데 너무나 쉽지 않은. 복을 받은 분이 뭐 쉽지 않은 것 같지만 또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되고 어쨌든 간에 경락과 경혈이 온전하게 닦이면은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 된다. 네, 이런 이야기.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락과 경혈을 서양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거든요. 서양 의학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추세가 그래도 이 경락 경혈에 대한 이 시스템을 요즘에는 좀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이야기하면 약간 외국 물을 자신 있으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특히 이제 이런 쪽으로 약간 정신세계 관련된 거를 조금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경락과 경혈 시스템을 그들만의 표현으로 아주 단편적으로 표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처럼 아예 이렇게 방대하게는 아예 접근을 못하고 그게는 그냥 이렇게 기초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 인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차크라 하나 사실 그것도 경락 경혈의 일부거든요. 그렇죠. 경락 경혈이 인간의 몸에 361가 있는데 그럼 361 모든 경혈이 다 차크라인데 물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차크라를 이야기하고 있겠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361가 다 차크라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자유로워지려면은 이 모든 차크라를 다 통섭을 해야 돼요. 진기로 통섭을 해야 돼요. 이 경락 인간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자른다고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경락과 경혈의 시스템을 그래서 몇천 년 전에 BC 몇천 년 전에 황제 내경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그 경혈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침을 구침이라고 그래가지고 9가지 침법에 대한 황제 내경의 그 침법이 나오거든요. 네,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럼 과거에 몇천 년 전에 그 누군가는 눈이 열려서 인간의 몸에 내재되어 있는 이 에너지 라인과 에너지 포인트를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느 한 사람이 다 했다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아요. 조금씩 누대에 걸쳐서 발전되어 왔고 이게 정립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사실은 이게 지금에 참 묘한 흐름이 동서가 만나고 있잖아요. 동서가 만나고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나라와 스페인이 만날 수 있는 거죠. 극동인 우리나라와 극동인 석고랑과 우리나라 석고랑과 극서인 아람브라 궁전이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동과 서가 만나고 석고랑과 아람브라 궁전이 만나고 그리고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힌두교, 뭐 유교, 불교 이 모든 게 사실 이 유라시아 대국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모든 게 하나로 일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이 경락 경혈 시스템이 새롭게 부각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수련을 하다 보면은 경락과 경멸 시스템을 명확하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연구는 뭐 후대 사람들이 더 해야 되겠죠. 더 해야 되고 더 이렇게 발전 이제 시켜야 되겠지만, 근데 여튼 그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경락 경멸에 있고, 그 경락 경멸을 열 수 있게 하는 코드는 진기고, 그 진기를 얻기 위해서는 호흡을 해야 돼. 호흡 순법을 터득해야 되고, 이게 이제 그 시작점이죠. 결국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까지 이야기는 반대로 해서 지금 처음으로 오는 그 시스템이 아니냐. 이 결론이 있고 계속 이것을 해가지고 결국 시스템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는 우리 수련의 맨 시작 호흡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이 경락과 경혈을 특히 우리 수련하신 분들은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난 하고 있고 매일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수련을 깊이 해보면은 너무나 중요하고 이 안에는 너무나 복잡하다는 스토리가 얽혀 있고 또 그 모든 걸 풀 수 있는 열쇠, 키가 그 안에 정보가 하나 들어있잖아요.